오늘 이 마우스피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한 10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어떤 그 구조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소리를. 안녕하십니까. 색마여 색소폰 마스터로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소폰을 안 메고 간단한 거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여러분 다들 들고 계시는 이 마우스피스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마우스피스. 저도 지금 이거 한 20년 색소폰 자꾸 초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보 맞습니다. 초보 맞는데 20년 동안 색소폰을 만지면서 이 하이베플 로베플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스터 이 여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기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마우스피스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우스피스로 공부한 분량을 보니까 야, 이건 뭐 한 며칠을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우스피스가 도대체 어떻게 상당히 정교한 물건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대충 뭐 입만 대고 바로만 넣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굉장히 정교한 물건이다.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를 가지고 오늘 이 마우스피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한 10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10개 정도. 10개 정도의 어떤 그 구조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소리를 내는 아주 원천이 된다. 이런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게 지금 제가 조디 재즈 DVHR이라고 하는 마우스피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새로 구매를 한 건데 여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깎여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깎여 있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불던 게 바로 셀마 솔로이스트 20년 정도에 뭐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셀마 솔로이스트 D호입니다. D호니까 요거만 보더라도 또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에도 여러 가지 과학들이 붙어 있는데 이 마우스피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10개를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첫 번째가 앞에가 있는 것은 이걸 팁이라고 해요. 팁. 이거 팁. 제목 있는 게 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양가에 보면 팁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주 가늘게 편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편한 부분. 이게 마치 기차 레일과 같다고 그래서 아마 레일이라고 붙였나 봅니다. 근데 이 레일이 보면 뭐냐 하면 여기도 양가에도 레일이 들어있고 또 여기도 또 레일이 또 있어요. 보면 이게 요걸 팁 레일 이걸 갖다가 또 이걸 양가에도 이걸 뭐 사이드 레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드 레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선 레일 팁 있고 레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페이싱이라고 했어요. 이걸 요거 이렇게 약간 굽은 부분 페이싱이라고 해요. 페이싱 이걸 갖다 약간 굽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직선이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이 굽어 있는 정도가 다 요거는 조금 이거 굽은 게 좀 그렇잖아요. 요것도 굽어 있고 다 직선 아니에요. 이렇게 굽어 어느 정도 굽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페이싱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페이싱이 있고 또 보면은 위에 있는 거 이게 사람이 무는 부분 이 무는 부분을 또 비크라고 해요. BEAK 비크. 다음 또 안에 보면 우리가 뭐 창문을 연다 하는 거 하잖아요. 창문을 연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처음에 여기서 열리는 부분 이게 바로 윈도우죠. 창문 윈도우즈라고 앞에 부분을 얘기를 한다. 윈도우즈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윈도우즈를 통과해 가지고 안에 보면 약간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걸 우리가 베플 많이 들어보셨죠? 베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베플을 지나면 또 챔버라고 하는 곳을 지나 챔버 챔버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챔버. 그리고 이 챔버를 지나고 나면 보아라고 하는 보아 BORE 그래서 이 보어라는 것을 보호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고 이 밖에 있는 보아 안에는 보아고 밖에 있는 이 평평한 부분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리드가 붙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보아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넥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이 샹크라고 그래서 샹크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샹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가 넥하고 붙는 부분이죠. 넥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이 샹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도 뭐 이게 초보라서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우긴 힘든데 앞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입구에 들어가는 윈도우 이런 건 우리가 한 번도 안 썼던 얘기인데 이제 이걸 윈도우라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알게 되고 안에 있는 이쪽 부분을 챔버라고 하는구나 방 챔버라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귀에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가 팁. 근데 이 팁이라는 게 그 넓은 팁이 넓은 게 있고 또 대부분은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죠. 이쪽이 조금 더 요게 약간 더 넓은 것 같아요. 요게 약간 더 넓은 것 같은데 이 조디 재즈 DVHR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넓은 것 같은데 이 넓은 거 이 팁이 넓다 이런 부분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좁다 한 부분은 공기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부분은 아무래도 소리가 좀 날카롭게 들어가고 넓은 부분은 뭐 좀 더 풍부하고 둥근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외장인 페이싱 우리가 FACING 페이싱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뭐냐 하면 요 사이에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리드하고 여기에 있는 그 마우스피스하고에 떨어져 있는 부분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요 사이에 떨어진 부분의 간격이 바로 페이싱 랭스 그러니까 페이싱의 길이라고 한다. 페이싱의 길이고 이렇게 열려 있는 앞에 이걸 팁이라고 그랬잖아요. 팁이라고 그랬는데 요거하고 여기 있는 갈대 리드와의 사이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 우리가 뭐냐 하면 간격이잖아요. 간격이 바로 팁 오프닝. 그러니까 끝이 열려 있는 정도. 팁 오프닝.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팁 오프닝 그리고 이 간격과 그리고 이 페이싱의 랭스 길이 이게 우리가 호수를 좌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좌우한다. 어디에? 마우스피스의 호수를 좌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피스의 호수도 얘기할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걸 바로 팁 개방도, 팁의 개방도, 팁의 넓이. 이건 이만큼 넓어져 있고, 요 정도. 이건 또 제가 솔로이스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이스트와 조디 재즈의 팁의 개방도가 얼마 정도가 되는가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이 넓은 것이 개방도가 넓은 것이 잘 불리느냐 아니면 더 어려우냐 소리가 날카롭냐 둥거냐 부드럽냐 이런 게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지만 이걸 비크 BEAK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비크 이걸 우리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비크가 바로 새의 부리. 이게 새의 부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실 새의 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크가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경사면을 얘기한다. 비크. 그러니까 우리 연주를 할 때의 연주자의 입술이 여기에 붙는 부분이 바로 비크다. 그래서 이 비크가 각도에 따라서 연주자의 입술에 부담을 주거나 부담을 적게 주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또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여기를 통과해야 돼. 윈도우죠. 바로 이 창문을 이제 드디어 통과를 해야 됩니다. 창문. 그래서 이 리드하고 마우스가 붙는 이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우리가 윈도우죠. 그래서 이 윈도우즈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진동의 이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리의 인양이 커진다. 그래서 윈도우 크기가 이제 이게 크면 소리가 크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작으면은 집중되고 날카롭고 명확한 소리가 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게 어느 게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소리를 내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호흡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이 윈도우의 크기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호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지나면 바로 우리가 베플을 만들어요. 베플. 이거는
툭 떨어진 베풀입니다. 이거는 툭 떨어진 베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하이 베풀, 로우 베풀, 뭐 미디엄 베풀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이거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떨어진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들어가죠. 이게 평평하게 아주 평평하게 들어가고 이건 보면 안에 들어가면 뚝 떨어집니다. 뚝 이렇게 보면 그래서 베풀이라는 게 바로 영어로 치면 영어 단어를 보면 칸을 막아놨다. 그래서 윈도우즈와 저 안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챔버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챔버라고 하는 공간, 챔버가 바로 방입니다. 방. 그래서 창문과 방 사이에 어떤 벽을 쌓아놨는데 그것이 평평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뚝 떨어져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굉장히 내기 쉬우냐 어려우냐. 그래서 주로 이제 초보들에게는 굉장히 평평한 로우 베프를 이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또 경륜이 높아지고 하면 이건 또 하이 베프를 또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베프를 지나오면 바로 챔버입니다. 챔버. 우리 챔버 보면요. 챔버 오케스트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내, 방 이런 챔버 오케스트라. 뭐 그러니까 실내 오케스트라죠. 실내 오케스트라. 또 하나 챔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연주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앰프 시설이 있면 메인 앰프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리버브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도 있고 거기 보면 챔버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챔버, 이 챔버가 바로 이제 들어온 공기를 가지고 소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안이 바로 이 안이죠. 베프를 통과해서 챔버. 윈도우즈에서 베프를 넘어서 챔버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이 소리가 아주 풍부해지고 그리고 음을 갖다가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챔버입니다. 챔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밖에 부분입니다. 밖에 부분에 테이블이 밥 먹는 곳이잖아요. 공부하는 곳 테이블이잖아요. 회의 테이블. 그게 평평한 역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면이 붙는 곳, 이 면이 붙는 곳이 바로 테이블입니다. 여기가 테이블. 그리고 이 테이블은 실제 역할이 뭐냐 하면 아주 접착이 잘 돼야 된다. 빈 공간이 없이. 그러니까 접착이 잘 돼야 되고 이 테이블과의 사이에 잘 이렇게 또 묶어주는 게 우리가 리가처라고 또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이 리가처가 있는 거죠. 이 테이블. 그리고 이 챔버를 통과를 하고 나면 안에서 이제 드디어 보어라고 하는 BORE라고 돼요. BORE 바로 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챔버에서 내구로 뚫고 들어가는 공간 이게 바로 안에 있는 바로 이게 바로 보아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보아라고 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밖에 보이는 이게 바로 샹크 SHANK 이걸 영어를 단어를 찾아보면 자루 우리가 뭐 빗자루에 자루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정강이 이런 것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관절 그리고 꼭 붙이는 곳입니다. 연결 부분입니다. 이 연결 부분도 굉장히 흠이 없이 이게 보면 굉장히 그 빈틈이 없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걸 깊이 넣고 얕게 넣고에 따라서 음정의 변화가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넣게 하기 위해 너무 헐거우면 또 뭐 어떻게 되고 너무 빡빡하면 문제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있고 그래서 또 좀 더 깊이 넣고 얕게 넣고에 따라서 음정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걸 또 하기 위해서 구리스라는 걸 또 바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발라서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걸 또 바르죠. 발라가지고 이걸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제가 이거 상당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버벅버벅됩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버벅버벅되는데 제가 지금 요 한 장에 정리한 구조를 제가 이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것이 보면 모든 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과학으로 다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이 마우스피스는 최소한 10가지의 과학의 조합 10가지 기능이 10팩토리얼 이러면 도대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수학의 팩토리얼이라고 그러잖아요. 팩토리얼.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엄청날 텐데 이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우리가 불과 메토반 한 10개 정도의 단계로 구분을 하니까 정확하게 내게 맞는 게 뭔가 하는 부분을 찾기는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잘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마우스피스 공부가 이거에 대한 소개 10가지 구제에 대한 소개가 앞으로 이 TV 이
우리 생마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우스피스를 선정하는데 조금의 상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